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 암. 그러나 암 환자 생존율이요 70%를 돌파했습니다. 암은 더 이상 죽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이다. 대한암협회 회장, 암 치료계의 권위자가 몸신에 떴다. 암 경험자가 160만 명이 넘습니다. 160만 명. 노동형 명의가 알려주는 암 치료 후 관리법. 암은 알아야 된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암 치료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춤을 권하고 싶습니다. 춤으로 암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 마음이 편해지고 힐링되고 행복해지는 그런 춤입니다. 누구나 즐겁게 완전 재밌다. 힐링 그 자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치다. 네, 지난 한 주간 건강하셨는지요? 오늘 저희는 좀 특별한 이야기로 나는 몸신이다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암입니다. 오늘 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암 환자의 건강 관리만을 연구해온 암 치료계의 명의를 모시고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 암 치료 후에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방법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분들을 또 나는 몸신이다 가족으로 모셨어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개그맨 김인석 씨, 가수 백천강 씨입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 네. 예. 김인석 씨 몸 관리 정말 열심히 하시나 봐요. 최근에 아마 인터넷에서 제 사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요즘 운동 많이 해갖고요. 지금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얼굴은 더 뾰족해져가지고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느낌표 같은 느낌? 근데 지금 몸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아, 저희는 괜찮아요. 보셔도 돼요. 저희는 준비돼 있는. 전 사실은 아니 근데 진짜로 몸이 괜찮아요 지금. 아니, 지금 김인석 씨가 어떤 몸 상태인지는 알겠어요. 괜찮죠. 예. 예, 멋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이 두 분을 모신 까닭이 또 두 분이 이제 암을 앓은 적이 있으시고 지금 완치된 그런 상태인데 처음에 그 소식 들었을 때가 언제였죠? 이제 꽤 시간이 흘렀는데. 2010년쯤 됐어요. 그때 그 갑상선 암 1기였고요. 그리고 젊은 남자애가 갑상선 암이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도 좀 진행이 빠를 수 있으니까 하라고 권유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절제 했고요. 그래서 그 갑상선 그 약 신지로이드를 계속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몸 만들만 하고 만든 몸 보여줄만 합니다. 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백천강 씨는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했는지 몰라요. 가수하겠다고 노래하겠다고 멀리 중국에서 한국까지 와서 막 꽃을 피울 그 시점에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어요. 네, 제가 이제 24살에 직장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탄생에서 잘 되고 얼마 만에? 네, 우승하고 하루 1년 아유. 네, 되고 딱 그때 앨범 딱 내고 활동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때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활동 다 접고 노래를 하려고 왔는데 노래를 의사 선생님이 못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무대에 못 설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전 좀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고 작년 이맘때쯤 완치 판정 받았죠. 오늘 이 두 분을 모신 까닭이 앞서도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주제, 만약에 우리가 의사를 만났는데 갑자기 당신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도 이 죽음이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암은 곧 사망, 뭐 이렇게 등식 관계가 성립된다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 그런데 한 통계를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암 환자 생존율이요 해마다 늘어서 이제 70%를 돌파했습니다. 70%를 돌파했습니다. 70.7% 암 환자 생존율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 상대 생존율입니다. 근데 이 수치가 얼마나 좋은 수치냐면 미국이나 캐나다, 또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암 환자 3분 가운데 2분은 건강을 되찾았다 하는 그런 통계이기도 합니다. 이 조기 진단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치료 기술도 발전했죠. 그래서 이렇게 암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암을 극복하고 그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오늘 다뤄볼 이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명의에게 듣는다. 암, 죽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이다. 라는 주제로. 희망이다. 예. 나는 몸신이다에서는 암에 대해서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 뭐 대장암, 위암, 간암, 유방암 등등 암의 원인과 치료 예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암 치료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예, 오늘 이야기 같이 나눠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출연하신 모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이 이름표를 달고 계세요. 이분들이 암을 지금 경험하고 있거나 또 완치했거나 그런 가족을 두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저희 찾아주셨네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어서 오십시오. 잠시 후에 이분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암을 이겨내고 있는지, 무엇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하는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이후에는 정말 건강관리, 그 이전하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경 쓰고 계시죠? 제가 암 걸리기 전과 후가 완전 진짜 많이 180도 바뀌었거든요. 전 술을 안 먹어요, 원래부터. 네, 술을 안 먹고 전 좀 담배를 좀 많이 피는. 네.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고. 아무래도 혼자 있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암 걸리고 나서 치료 받고 나서는 수술 끝나고 이제 담배를 일단 끊고요. 담배를 끊고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들을 최대한 이제 안 먹어요. 네. 그리고 진짜 먹고 싶어가지고 진짜 미칠 지경이었을 때는 그때 이제 조금씩 먹고 그리고 이제 아직 뭐, 네. 네, 안 먹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럴 때 생각나는 뭐 어떤 건데요? 라면? 네, 라면. 이 라면을 뗄 수가 어떻게 끊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대체제가 없잖아요. 네, 진짜. 담배는 끊었는데 네, 중독성이 더 강하다고. 네,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요. 재밌다. 네, 조절하고 그리고 운동은 이제 형처럼 뭐 헬스는 아직은 헬스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걷는 걸 좀 많이 하거든요. 걷는구나. 네, 걷는 걸 좀 많이 해요. 글쎄, 암은 죽는 병이 아니고 관리하는 병이다. 사실 주변에 뭐 암 환자들 많으시잖아요. 이 실감 나는 이야기죠.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 10월 말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내시경 이렇게 식으로 해서 이제 수술을 하시려고 집어넣는데 이미 다 퍼져 있어서 그냥 다시 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폐암이셨거든요. 근데 뭐 이제 마지막에는 뭐 깊이 숨 한 번 쉬어보고 싶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발견하는 시기도 참 중요한 것 같다는. 맞아.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치료를 한다는 것이 생존을 위한 치료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뭐 암 생존율이 70%를 넘어서면서 암 치료 후에 그 다음 단계가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암 치료 후 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 몸신 주치의와 함께 이 시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집 나는 몸신이다. 오늘 이 암 문제 이야기 같이 들려주실 몸신을 같이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 죽음을 떠올리는 질환 암. 암 치료 후 똑똑한 건강 관리로 생존율 쑥 올리는 법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주치 대한암협회 회장 노동현. 노동영 교수님은 뭐 또 네. 나는 몸신이다. 와는 또 구면이시고요. 하지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노동현 교수입니다. 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시고 또 유방암 명의시죠. 현재 대한암협회 회장님이 되셨고요. 예, 교수님 암 환자들이 암 치료 후에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하나 이거 오랫동안 또 연구를 해오셨고요. 암 환자들의 마음을 돌보는 리셋 캠페인을 열 만큼 암 환자 건강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리셋 캠페인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 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예, 암 경험자가 암 치료 후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재발도 막고 생존율을 높이나 또 제2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암 생존자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암 경험자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무슨 말인가요? 맞습니다. 암 경험자는 암 치료를 받은 후 생존하고 있는 암 환자를 말하는데요. 원래는 암 생존자란 말을 주로 썼는데 최근 의학자들끼리 암은 그 재난이나 전쟁같이 이런 위험에서 살아나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암 경험자로 부르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암 경험자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정말 힘든 일을 겪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일을 경험한 거. 생존자라는 것은 이제 뭐 절박하고 이런 위기를 표현하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순화시키고 또 한편으로 암을 치료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도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그냥 경험했다. 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네. 이런 의미가 더 포함됐다. 이렇게 보죠. 그 우리나라의 암 경험자 지금 암 경험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훨씬 더 편안해지거든요. 암 경험자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현재. 네, 160만 명이 넘습니다. 160만 명. 암 환자가. 암 치료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막아야 하는데요. 암을 겪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암을 제발. 제발. 네, 이것은 굉장히 거의 상식 같은 네, 얘기죠. 실제로 이제 재발이라 하는 것은 암이 치료된 후에 특정 부에 다시 자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중에서 전이라 하는 것은 암 세포가 혈관이나 림프절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또 새로 자라는 좀 더 다른 나쁜 형태의 재발이 되겠죠. 실제로 암 세포가 어떻게 증식하는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160만이나 되네. 3일간 배양을 해서 키워본 유방암 세포인데요. 암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세포 자체도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라면서 덩어리를 이루고 일부 그러한 것들은 진단 기술로서 찾아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찾아내기 전에 일부 작은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서
장기로 이동해서 전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일 동안 저렇게 많이 퍼지는구나. 근데 저는 재발과 전이가 없어서 일단 뭐 완치 판정은 받았거든요. 네. 근데 좀 이제 관리를 또 안 하면 재발이거나 이런 전이 같은 게 생길까 봐 그게 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재발 전이가 나타났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증상이 있나요? 네, 그 흔히 암 종류별로 제각각이라서 구분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재발 증상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방암 경험자에게서 가장 흔한 재발 증상은요. 바로 수술한 부위 종양이 다시 만져지는 것이고요. 위암의 경험자의 경우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가장 흔하고요. 그다음에 대장암 경험자의 경우는 대장이 종양 때문에 막혀가지고 대장이 늘어나면서 복통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고 또 전립선 암의 경우는 바로 골반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전이 증상의 경우는요. 간으로 전이될 경우 흔히 황달이 생기거나 피로감이 올라가거나 체중이 또 감소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 폐로 전이될 경우는 객혈을 하거나 그다음에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게 많고 또 뼈로 전이될 경우에는 평소에 골반 부위를 자주 가는데 이 골반 부위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주 갑작스러운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암 치료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는 빨리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뭐 5년이 지나고 암이 완치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 이후의 삶도 완전히 당신은 건강하실 겁니다라고 담보하는 게 사실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이가 되고 또 재발이 돼서 이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본격적으로 암 치료 후 어떤 건강관리법을 실시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키워드로 문장을 준비해봤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실까요? 암 치료 후 생존율 높이는 법. 무엇하면 빨리 죽는다. 이렇게 단언을 내자예요? 하셨네요. 내자. 네 글자입니다. 너무 신나하면 너무 신나서 치료 후에 수술 끝났다고. 술 담배 다 하고 뭐 신나서 긴장 노래 풀면. 부르고. 네. 저는 영어인데 워크홀릭. 아, 워커홀릭. 아니 저는 왜냐면 되려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완치됐다고 수술 후에 하니까. 완치됐다고 하니까 막 일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일도 더 벌리려고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네. 수술 뒤에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다 완치됐다고 생각하고 바로 막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글쎄요. 오래 취침하면 너무 운동 안 하고 오랫동안 잠만 자면 네. 자, 어차피 무엇일까요? 빈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대성통. 무슨 말이야 이거? 이게 무슨 이야기죠? 무슨 말이에요? 대성통. 무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조금 격한 표현이지만 대성통곡한다는 것은 굉장히 좌절에 빠진다. 자포자기. 혹은 포기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암 세포 자체가 그러한 스트레스 또 좌절 이런 것은 암 세포 자체의 성장을 돕는 노에프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을 또 분비하게 되고 그것이 또 암 신생 혈관을 또 키우게 돼서 암의 진행도 돕는다. 뭐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정신적인 자세는 암 치료에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아니 그 보통 이게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암이라 그러면은 우울해지지 않을까? 저는 직접 들어봤잖아요. 네. 암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분은 근데 환자들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하루에도 몇십 명을 만나고 하다 보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당하는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담담하게 되냐고요. 웃음이 나요. 그때 그 상황에서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저 백천강 씨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진짜 말 그대로 되게 담담했어요. 그냥 뭐 암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와, 남의 그 일처럼?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때 많이 몸이 안 좋아서 갔던 거예요? 네 저는 혈변을 보고 네
솔직히 치질인 줄 알고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갔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처음에 이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가서 치료를 했는데 암 세포가 나와가지고 암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럼 속으로는 치료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수술 이후에 오히려 자기를 좀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면서요. 그쵸. 치료하고 집에 가서 노래를 해봤는데 노래를 하려고 딱 했는데 소리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노래를 일주일도 다 안 했는데 몸에 진짜 땀이 다 막 젖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노래 못하나 이거를 계속 생각하다가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음악에 관련된 거 뭐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작곡을 시작했어요. 작곡을 시작하고 이제 작곡을 하면서 좀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제가 또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낚시를 다니면서 또 그런 마음의 여유 같은 거 찾으면서 관리를 하면서 치료를 했죠. 그러니까 암 환자가 되면은 이제 하던 것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하지 않던 것을 하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부정적인 생각, 분노 이런 것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마음이 실제로 몸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이 쉽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또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강릉에서 오신 분, 네. 어서 오세요. 네. 아까부터 제일 환하게 이 속에 다 보이도록 웃고 계셨어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강릉에서 온 함선자입니다. 예. 어쩜 저렇게 잘 웃으셔 계속. 어머. 어떤 상황이시고 어떻게 암을 경험하고 계신지요? 저는요 대장암이에요. 대장암인데 병원에 그 전해에 대장 내시경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1년 좀 넘었는데 또 작은 병원에 가서 그 건강검진 때문에 가서 했거든요. 근데 3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3년이 괜찮았는데. 네, 3기B라는 진단을 받아서 제가 수술을 했어요. 네. 그러고 항암을 12차를 했는데 또 간으로 전이 됐어요. 또 간으로 전이 됐어요. 그래서 또 12차를 받았어요. 서울서. 강릉에서 12차 받고 서울서 12차 받고. 그러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검사를 했는데 왜 이걸 못 발견하고 이렇게 전이까지 되게 했나. 너무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막 어떻게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힘들게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분해하니까 큰딸아이가 엄마 마음치유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한번 등록해 드릴 테니까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거의 2달을 이제 뭐 춤치료, 미술치료, 그림치료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이제 다 비워진 거예요. 도움이 되셨어요? 네, 엄청나게 내가 살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꾸 가면서 매사가 행복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잘 살았구나. 이렇게 자식들이 이해해 주는구나.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시죠? 지금 딱 얼굴이 마이크 처음 나와서 그냥 화나셔서. 혼자 같지 않아요? 네, 저는 그런 생각 한번.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아까 딱 맞는 게 긍정적이어야 빨리 낫는다는 게 딱 함선자 씨가 네. 그런 모습이시네요. 근데 실제 몸에서 실제 저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고 나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에서 NK세포라는 게 있죠. 이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 결과를 보면은 5분 웃으면은 NK세포가 5시간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긍정적인 마음 또 이런 웃음 이런 것은 굉장히 면역 기능을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선자 씨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사실
가장 큰 근심 걱정 내 건강이기도 하고 또 가족의 건강이기도 하죠. 그래서 집안에 또 환자가 있을 경우에 참 전체 집안 분위기가 바뀌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가족의 힘으로 뭐 똘똘 뭉쳐서 암을 또 이겨내고 계신 분이 있어서 오늘 가족들이 다 함께 오셨는데 오하중님, 예 마이크 받아주시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하중입니다. 참. 어르신들 어쩜 이렇게 그러니까 표정이 인상들이 다 좋으시네. 그러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가족들 이름표를 달고 있는데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오늘? 사위, 네. 아들, 아들이요? 딸이신 것 같은데. 아들 같은 딸. 한 지붕에 이불 덮고 자는 아내, 아유. 처제, 딸 이렇게 왔습니다. 아유, 네. 어떤 재밌으시다. 암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2014년에 간암 판정을 받고 한 1년 정도 좀 지나서 다시 또 이렇게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신이라는 곳을 좀 띄고 그다음에 또 몇 달 있다가 또 전이가 됐어요. 아이고 그만이라. 그리고 또 잊을만 하면 또 한 1년 있다가 또 딴 데 또 전이가 돼서 장기를 몇 개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사선 치료, 항암약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냥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어떤 게 가장 큰 힘이 되셨습니까? 암과 함께 하는데. 예, 제가 저 암이라고 그랬을 때 처음 들을 때 그냥 저는 좀 담담했어요. 빨리 죽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담담했는데 거꾸로 가족들이 많은 걱정을 하면서 제 가족들이 다 응원 부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암에 대해서 잘 몰라서 뭐 그냥 암 수술 받고 한 몇 달 있다가 직장 나가겠다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는 직장 생활하고 장기 계속 뛰면서도 계속 활동했는데 가족들이 그 모든 제 뒷수락거리를 해줌으로써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뭐 아버님도 대단하시고 네. 대단하시네요, 무엇도 진짜. 피하지 않으시고 무엇도 떠나지 않으시고 가족 안에서 일상 가운데서 이제 회복을 하신 그런 삶이잖아요. 근데 옆에 아들 같은 딸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잠시 따님 마이크 받아주시면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의 유일한 아들 같은 외동딸 오나래라고 합니다. 외동딸. 네. 아니 지금 그 따님 뵈니까 아버지께서 굉장히 아들처럼 의지도 되고 또 사랑스러운 따님이시기도 하고 그런 뭐 따님의 어떤 그런 기운이 팍팍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아버지 암이시라는 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따님께서는 어떠셨는지 많이 안 힘드셨는지. 예. 그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제 다른 환자 가족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큰 충격과 이제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힘든 당사자인 아버지께서 오히려 더 이제 내색도 안 하시고 오히려 담담하게 잘 이겨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지금께 뵈니까 그 아버님의 그 따님이 그냥 말이 딱 떨어지는데 아버님 옆에 있는 딸 보니까 아들보다도 더 대견하고 자랑스럽죠. 예, 그렇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몇 개 더 낳는 건데 하나밖에 안 나서 참 아쉽기는 한데 유머러스하게. 아들을 또 하나 주셨네요. 그래서 둘이 생기니까 더 좋습니다. 아들 같은 사위 마이크 한번 결혼식 앞두고도 수술을 한번 하셨다면서요? 네, 결혼을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이제 아내에게 청하고 아버님 어머님한테 인사드리는 과정 중에 아버님이 이제 암투병에 계셨다는 건 알고 있었고요. 아내가 그 혼자 짊어진 무게를 제가 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아버님이 그 결혼 전에 이렇게 아프시는 모습을 중환자실에서 있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핸들을 잡고 제가 대신
무거운 걸 드는 게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좀 지키고 있습니다. 아우 대단하다. 저런 사위가 있어? 저런 사위 어디 갔어요? 딸 가진 부모님들은 지금 어머 저런 사위 어떻게 구했대 지금. 다들 그럴 수가 네. 대박이다. 그래요. 그동안 정말 애써 오셨습니다. 어디 뭐 저기 따님과 아버님뿐이겠어요. 그렇지. 모두가 같이 응원군이 돼서 이제 지금에 이르셨는데 정말 이렇게 가족의 응원과 도움을 받는 환자와 그렇지 못한 환자는 조금 경과도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오하중 씨는 저희가 대한암협회에서 수기로 해서 이렇게 만나뵌 분이지만 저희 암협회에서도 그 멘토로 삼을까 생각하고요. 실제로 협회에서뿐만 아니라 암 치유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가족 중에 선장을 두라, 가족 중에 선장을 두라. 저 따님 같은 분이 이제 선장이겠죠. 선장을 두라. 선장. 네, 무슨 왜냐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긴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뭐 주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좋다 나쁘다 뭐 혹은 뭐 이럴 때는 치료를 하자 말자 뭐 이런 그 판단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선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암 치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확인하시죠. 무엇을 유지하라? 예, 유지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평소 식욕을 네 글자. 네 글자. 잘 먹어야 되잖아. 뭐 수면 시간을 유지하라 뭐 이런 것도 수면 시간. 예. 예, 그거 운동 같다. 시간 유지해. 저는 운동 시간. 운동 시간을 유지해라. 네. 운동을 꾸준히 계속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걷기 운동을 유지하라. 걷기 운동. 네. 본인이 했던 거니까. 네. 자,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암 치료 후 생존율 높이는 방법 무엇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뭘까? 정답입니다. 적정 체중 유지하라. 아주 체중 유지. 네. 어떤 체중이 아니라 암과 관련해서는 체중 변화가 매우 중요한 신호인데요. 실제로 암에 걸리면 갑자기 체중이 빠졌다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암 세포 자체가 증식하면서 모든 영양분을 다 써버리는데 실제로 정상 세포는 어느 정도 자라다 멈추게 되죠. 그러나 암 세포는 무한정 그 영양을 소모하고 정상 세포가 먹는 것까지 다 고갈을 해버림으로써 갑자기 체중이 많이 빠지는 분들.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암세포가 무한번식 해나가는 과정에 에너지를 막 쓰는 거군요. 그러니까 몸이 못 버티니까 체중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암 진단에도 상당히 중요한 그 사인인데 물론 체중 변화 없이 생기는 암도 있긴 있죠. 그러나 체중 변화가 매우 또 중요한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체중이 급격히 불어나는 것도 암 치료 후에 재발이나 전이 발생의 위험을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합니다. 이 비만하게 되면 인슐린의 분비라든지 작용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당은 암세포 증식에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암세포 증식에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이 암 경험하고 비만한 분들이 10년 후에 전이 재발할 확률이 무려 46%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30년 후에 사망률은 무려 38%가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가 보고가 됐으니까요. 암 경험을 하고 나서 급격하게 체중이 줄거나 느는 분들은 재발이나 전이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만 조심해. 그러면 그 암 경험자는 뭐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그럼 뭐 잘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잘 먹으면 또 살이 찌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뭐 적게 먹어야 되나요? 수술이나 항암 치료 중에는 잘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력 소모도 많아지고 또 그 회복 중에 많은 칼로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치료 후에는 적정 체중을 꼭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는 몸신이다에서 암 치료 후의 건강관리법 이 방송 준비하면서 암을 경험한 여러분에게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저렇게 백천강 씨처럼 뭘 먹어야 되나요?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이런 궁금증을 가장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항암 음식에 대해서 근거 없는 소문도 있고 또 권고하는 음식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그걸 정리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제대로 알고 먹어야 생존율 높인다.
먹었던 적이 있는데. 거의 잘 안 먹어요. 그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진짜요? 항암 치료 중에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춤을 권하고 싶습니다. 에? 아 골반 과해. 나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 잠시 후 공개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암 경험자들이 꼽은 항암 음식에 관한 궁금증 하나하나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 열어보겠습니다. 지방은 무조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 해봤나요, 백천강 씨? 네. 지방은 피해야 한다. 네, 직장암이 육류 섭취랑 좀 연관이 있다고 인터넷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고기를 많이 안 먹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다는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암 경험자는 지방 섭취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적당량의 지방 꼭 섭취를 해야죠. 그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지방을 잘 골라서 먹어야 되죠. 지방은 불포화 지방과 포화 지방으로 나누는데 이제 포화 지방이라는 건 이제 딱딱하게 굳는 이런 지방으로 생각하면 되고 불포화 지방은 이제 액체 상태로 되면서 소화도 잘 되고 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몸에 오히려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어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이제 권하고 있죠. 그래서 가공육이나 붉은색 고기는 좀 피하고 대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뭐 오리고기 혹은 생선 혹은 올리브유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권하고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단백질 양이 대개 200에서 300g 이내를 섭취하길 권하고 이런 붉은 고기나 혹은 이런 고기를 먹게 되더라도 태워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삶아서 먹는지 굽는 데쳐서 것보다. 네. 데쳐서 먹는 것을 이제 권하고 있죠. 네. 자, 이제 항암 음식에 대한 궁금증 두 번째 궁금증 먹어가지고 들어보겠습니다. 볼까요? 오리 먹고 싶다. 볼까요? 오리 먹고 싶다. 이건 먹어야지. 건강 생각해서 유효식품 유난히 이거 먹어요. 챙기는 분들 계신데 특별히 또 환자분들은 더 그러실 제가 수 있고.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게 저한테 와서 교수님 저 그래서 유기농 채소로 싹 바꿨어요. 그래요. 잘하는 거죠. 그럼 저는 일단 칭찬합니다. 잘하신다고. 그런데 실은 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실제 이 유기농 식품이 뭐 암의 뭐 재발이라든지 발생이라든지 또 암의 전이라든지 이런데 영향을 미쳐서 암의 발생을 좀 줄인다 뭐 이런 연구는 하나도 없어요. 네,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암 환자라든지 암 경험자가 무조건 유기농 식품을 고집하고 그것만 드셔야 된다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그냥 식품 일반 채소냐 유기농 채소냐 가리지 않고 중요한 거는 매 끼니 한 접시 이상 드시고 하루에 한 5접시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해서 여기 한 5번 정도 하루에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선한 채소를 제철 채소, 제철 과일을 깨끗이 씻어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고 있나요? 궁금증이 좀 풀리고 있나요? 암 치료 중에 인삼, 홍삼을 먹어도 된다. 아니 저도 저게 제일 궁금해요. 이게 얘기가 두 가지더라고요. 그 홍삼을 먹으면 어떤 분은 면역력이 높아서 치료하기가 좋아진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홍삼의 그 좋은 성분들이 암세포가 먹어서 더 빨리 커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구체적으로 인삼은 안 되고 홍삼은 된다라고까지 얘기 들었어요. 네. 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네, 많이 저는 그래서 있군요. 그때 뭐 그런 얘기 듣고 홍삼 먹었던 적이 있는데. 궁금증 풀어주십시오. 네. 인삼, 홍삼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강식품이죠.
그래서 이제 몸에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항암 치료 중에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항암 치료 중에는 이런 생약 같은 것은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또 그러한 것들은 이렇게 겸해서 쓰는 것들이 효과들이 잘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항암 도중에는 좀 금해라. 그런 항암 치료가 끝났을 때는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나 쓰더라도 여러 가지 치료를 겸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랑 상의하는 게 좋겠다. 자, 하나 남았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들이 꼽은 항암 음식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자, 보실까요? 암 치료가 끝나면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어도 된다더라. 네. 네, 실제로 항암 치료 중에는 절대로 날 것을 못 먹게 하죠. 그 이유는 날 것에 있는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저항력이 매우 떨어져 있는 환자들한테 감염이나 혹은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암 치료가 끝나고 2, 3개월 후에 면역력이 회복된 다음에는 사실은 들어도 되죠. 이 암 치료 후에 완치 판정을 받고 지금도 건강 관리 열심히 하고 있는 분 계셔서 말씀 잠깐 나눠볼게요. 예, 마이크 갖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온 장선아입니다. 대구에서 어머나 건강해 보이시네요. 예, 어떤 암 투병하셨어요? 저는 2010년 1월에 유방암 판정 1기를 받아서 수술을 받고 2017년 1월에 제가 대학병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볍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진료를 받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검진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몸의 컨디션은 한결 좋아진 거 느끼세요? 네. 아, 표정도 음성도 네, 또 너무 여전히 이제 건강해 보이시네요. 밝으시네요. 아니 근데 저는요 유방암입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놀래고 당황스러울까요? 처음에 저는 사실 안 믿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엄마도 생각나고 집에 오자마자 남편한테 막 잔소리를 퍼붓죠. 다 당신 때문이라고. 그렇죠. 뭐. 네. 맞죠? 만만한 사람이 이제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 드시죠. 예. 네, 그런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실제로 이제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주셨다면서요, 삶에. 네.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부터 이래서 안 되겠다. 아까 오 선생님 말씀하실 때는 가족분들이 많은 도움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딸들이 워낙 어려서 그때 초등학교. 아유, 예, 다 자란 딸이. 네, 이제 아유, 다 젊어 보이시는데 이렇게 나이가 다 자란 딸이. 그때는 이제 5살, 저기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그랬는데 벌써 이제 대학교 2학년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모두 어리고 또 남편도 좀 무심한 편이고 방송에서 좀 밝혀야 되겠네요. 다 하세요. 다 얘기하세요. 그럴 수 있죠. 기회가 왔으니까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겠다. 여러 가지 이제 운동법도 뭐 이제 걷기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특히 지금까지도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예, 일단 알아야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정의를 내린 것은 암은 암이다. 암은 알아야 된다. 압니다. 네, 압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자격증도 지금까지 한 10여 개 따고 국가 면허도 따고 지금은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까지 가게 됐어요. 이분이 암 치료를 하면서도 심리상담, 부모교육, 인성지도자,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따셨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분의 정신력이란 정말 놀라운 거죠. 인간 스님. 굉장히 바뀌셨네. 사실은 제가 주부였거든요. 전업주부였는데 암이라는 게 처음에 닥칠 때 좀 힘들지 일단 생각만 바꾸면 아까 교수님께서 마음을 바꿔라 긍정적으로 하라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내린 제3의 관리법은 TOT였거든요. 네. 뭡니까? TOT라는 것은 제가 정한 건데요.
턴 오브 띵킹의 약자로 TOT 해서 사고의 전환. 적어. 아니, 강의하셔야 강의. 암은 암이다 붙여 TOT. 암이 완치되면 암이 완치되면 입이 터지는구나. 그래.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내고 네. 또 따님 옆에 되게 당당하게 그 경험담을 나누시잖아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건강한 암 경험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다 강의. 아니 저기 저분은 암과 관련한 그 종합 세트인데요. 뭐 긍정적인 마음에 뭐 운동을 했지 자기 개발을 했지 완전히 벌떡 일어선 그런 경우인데요. 예. 그렇죠.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데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늘 쭉 얘기한 것들이 생활 습관인데 그것은 또 하나의 항암 치료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결과들이 좋은 치료를 또 가져오리라 봅니다. 자, 암 치료 생존율 높이는 방법 이제 또 하나의 문장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무엇을 하라? 운동이. 아, 예. 운동을 하라. 네. 무엇을 하라? 공부를 하라. 공부. 암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공부를이구나. 네. 일정강 씨,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저는 운동 아까도 그랬지만 운동이 운동. 네. 본인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저기 암 경험자 여러분들이 먼저 하셨어요.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과연 운동일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운동을 하라가 맞습니다. 맞아요. 대충남 대박이야.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운동은 단순히 이제 걷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것부터 해서 재밌게 놀면서 하는 거, 사이클 뭐 이런 것도 다 오락성이 되겠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춤을 권하고 싶습니다. 춤을 권하고 싶습니다. 댄싱. 춤이요. 암 치료 후 생존율 높이는 춤의 정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운동은 춤을 권하고 싶습니다. 춤을 권하고 싶습니다. 댄싱. 춤이요. 또 이거 방송 나가고 춤바람 부는 그런 거 아니 춤바람이 불더라도 암 경험하신 분한테 좋다면은 이거 권장을 해야죠. 근데 진짜로 암 경험하신 분한테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암 경험자들 경우에는 특히 재발과 전이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데요. 암 분야의 저면 학술지 캔서에 따르면 암 진단받은 환자의 21.7%가 스트레스, 우울증, 공포감을 느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그런데 춤을 출 경우에는 뇌하 수체에서 웃음을 주는 호르몬인 엔돌핀, 도파민이 분비되고요. 또 전신에는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신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선생님, 춤도요, 뭐 왈츠도 있고요, 탱고도 있고요, 차차차도 있고요, 뭐 삼바도 있고요, 지루박도 있고요, 뭐 많이 있잖아요. 많이 하시는데요. 네.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춤을 춰야 돼요, 선생님? 훌라 댄스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 훌라 댄스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 하와이 사람들이 추는 훌라 댄스. 훌라 댄스 네. 이거를 왜 원하시는 이유가 이 훌라 댄스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운동량이 적절하면서도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즐거운 댄스. 네, 저희 암병원뿐만 아니라 미국 하와이 주립대 암센터 또 스웨덴 병원 암연구소에도 추천하고 있답니다. 또한 훌라를 추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또 면역력이 높아지고요. 어깨, 팔, 복부, 허벅지, 종아리까지 모든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력도 높아지고 통증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구나. 잠시 후 암 사후 관리에 도움을 줄 훌라 댄스 전문가의 등장. 자연과 음악을 표현하는 춤인데요. 항암 치료로 떨어진 근육과 면역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암 치료에 도움되는
훌라 댄스. 음악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지고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나이 불문, 성별 불문. 하면서 계속 웃게 되는데 기분 좋아요. 암 치료 후 즐거워요. 생존율을 높이는 훌라 댄스의 화려한 서막. 잠시 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훌라 댄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니라 지금 스튜디오 한번 쫙 봐주십시오. 모두 다 꽃을 굽고 그다음에 이렇게 꽃을 또 꽃 목걸이를 하고 이것 하나에 이렇게 즐거워지네요. 우리 교수님 좀 한번 봐주세요. 봐주세요. 네. 아, 그래서 훌라 댄스를 아마 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훌라 댄스를 저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실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노래 너무 좋다. 예. 너무 막 따뜻해지는 느낌이야.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알로하 훌라 댄스 전문가 수잔입니다. 반갑습니다. 힐링 운동 훌라 댄스로 암 치료 후 생존율을 올려라. 약해진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훌라 댄스의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훌라 댄스 전문가 수잔. 아니 저는 훌라 춤을 추는 보통 댄서라고 하죠. 그런 분이 막 후리후리하고 눈도 막 이렇게 바른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세상에 뵙는 것만도 너무 행복하고 좋으네요. 네. 제가 훌라계의 전원주라고. 훌라계의 전원주라고. 근데 이게 원래 이 춤은 맨발로 추나 신발 안 신고? 훌라 댄스는 맨발로 하는 댄스예요. 맨발로. 그래서 허리나 다리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춤이랍니다. 이제 훌라란 어떤 것인가? 네. 저희가 지금 뭐 꽃만 꽂았을 뿐이지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해서요. 네, 알려주세요. 맞아요. 훌라는 하와이 전통춤입니다. 자연과 음악을 표현하는 춤인데요. 첫 번째로 음악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지고 그렇지. 힐링되고 행복해지는 네. 그런 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춤을 출 때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그죠? 아름다운 것을 상상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행복해지고요. 그다음에 노래 속에서 손짓과 몸짓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온몸의 근육을 다 사용해요. 그래서 항암 치료로 떨어진 근육과 면역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뭐 네. 우리가 언제 아니 본인 얘기하시고 본인. 아니 사실 저희들이 언제 머리에 꽃을 꽂아보겠어요. 네. 당당하게. 특히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오화중 아버님. 모자에 갖고 오셨어요. 예, 근사하십니다. 처음에 어떻게 저 환우 여러분들에게 훌라 댄스를 가르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직장 사기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으실 때 근력이 빠지시고 그다음에 기운도 없어지시고 웃음도 없어지신 걸 보고 암을 겪는 환자들에게 웃음을 되찾아주고 또 건강도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건국대학교 유방암 한유애라고 훌라댄스 팀이 있으셔서 거기서 가르치고요. 지금 현재는 서울대학교 안병동에서 힐링댄스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마음치유학계에서도 이것을 치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훌라댄스가 심혈관 질환을 개선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고혈압을 앓고 있는 250여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훌라댄스를 시행하게 한 결과 혈압은 내려갔고요. 심혈관 질환 위험도는 개선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누구를 위해서 지금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 수입원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정말 보람될 것 같아요. 제가 가방이라도 들고 좀 따라다니면서 정말 보람 있고 기쁘시죠? 정말요. 네. 예, 처음에는 쭈뼛쭈뼛하게 한 발자국 떼지 못했던 분들이 훌라댄스를 추고 나서는 정말 행복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또 인생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어서 사실 보람됩니다. 네네. 근데 정말 댄스는 진짜 좀 기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훌라댄스는 태어나서 한 번도 춤을 춰보지 않은 분도 누구나 훌라댄스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와이 바닷가를 품에 안은 듯 엔도르핀 솟는 훌라댄스를 즐겨라. 골반 과해. 쳤다 하면은 잇몸만개. 고품격 훌라댄스의 신세계. 기분 좋아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 동작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기본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요. 척추를 반듯하게 세우고 그다음에 무릎 동작을 이렇게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베이직 스텝 첫 번째 카울러라는 베이직 스텝인데요. 무릎을 척추를 세운 상태에서 굽혀준 상태로 오른쪽으로 투 스텝 갑니다. 오른쪽으로 투 스텝 갑니다. 원, 투 스텝, 투 스텝. 왼쪽으로 다시 한번 투 스텝. 마지막 포인트. 엉덩이를 주로. 그렇죠. 다시 한번 이동합니다. 이때 골반도 같이 움직이죠. 다시 한번 반대. 오른쪽 왼쪽 똑같이 하기 때문에 몸의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베이직 스텝입니다. 이거는 헬라라고 합니다. 헬라. 마찬가지 척추를 세우고 무릎을 굽힙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한시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왼쪽 11시 방향. 다시 한번 한시 방향. 그다음에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11시 방향. 그다음에 세 번째 베이직 스텝 우회해라는 게 있는데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데요. 오른쪽 포인트 양 무릎을 옆으로 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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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개다리 춤처럼 출 수가 있죠. 우회해, 우회해, 우회해. 이거 어렵다. 우회해, 우회해, 우회해. 이거 어렵다. 은하 씨 너무 못해. 번갈아 가면서 받자마자. 은하 씨 너무 못해. 번갈아 가면서 포인트 왼쪽, 포인트 번갈아 가면서 받자마자. 그렇다면 이 발 동작만 한 채로 한번 저희가 시작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나오시죠. 네. 나오시죠. 대박이야. 이제부터 베이직 스텝 한번 같이 해볼까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척추를 세우고 오른발 디뎌볼게요. 무릎을 굽은 상태로. 네. 허리도 살랑살랑 하는 거죠? 네, 골반을 골반 과해. 양쪽 밸런스가 같도록, 높이가 같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원, 투, 셋, 원. 한 번 더. 원, 얼굴 왜 그러는지. 투, 셋, 원, 투, 셋.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죠? 근데 선생님 표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보이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스텝 배우겠습니다. 척추를 세우고 무릎 구부리고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한시 방향. 그다음에 제자리. 여기에서 일어나시면 안 돼요. 네. 그다음에 반대.
11시 방향 이 스텝을 헬라라고 하는데요. 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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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라. 네, 헬라. 그다음에 세 번째 스텝, 세 번째. 네, 이번에 세 번째 스텝은 우회해라는 베이직 스텝을 할 텐데요. 척추를 세우고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 올려요.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우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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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해. 이용식님. 무릎이 좀 약하신 분들은 되려 조금 처음 배울 때는 아프실 수도 있지만 점점 강해집니다. 근육도 생기면서. 선생님, 1번, 2번, 3번 한 4박 정도씩만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자, 발도 같이 원, 투, 스텝, 원. 아우, 뭐 이 정도. 네. 원, 투, 스텝, 예정생 원. 연결해서 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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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라. 한 번 더 헬라, 헬라, 헬라. 우회 준비. 우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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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해. 아니 근데 운동량이 저는 전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맞아요. 땀이 나요. 땀이 절절 땀 나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상당히 하체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골반과 우리 복부 부위 수술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코어 근육이 약해진 전립선 암 환자라든지 부인암 환자, 직장암 환자의 경우 되게 코어 근육이 되게 약해져 있죠. 그래서 되게 코어를 바로잡는 운동을 많이 하라고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훌라 댄스를 하게 되면 척추는 세우게 되고요. 하체 근육은 강화시키면서 이를 통해서 코어 근육이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하다 보면 계속 웃잖아요. 그죠? 하면서 계속 웃게 되는데 이 웃음이 아주 기가 막힌 효과가 있죠. 서울 아산병원 암병원에서 암 환자 62명을 두 군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방사선 치료만 했고 한쪽은 방사선 치료와 웃음 치료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시에 받은 쪽에서는 분노나 우울이나 이런 이제 부정적인 기분이 88%가 감소됐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자아 존중감이 12%나 증가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 반대쪽 방사선 치료만 받은 군에서는 이 분노나 우울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이 1%밖에 좋아지지 않았다고 돼 있거든요. 1%밖에 좋아지지 않았다고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 웃음은 정서적인 안정을 유발하면서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훌라 댄스를 하면서 웃는 것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웃겨요, 지금. 백천강 씨도 이 동작은 재미있죠? 힘이 안 들 줄 알고 했는데 땀이 나요, 지금. 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손 동작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두 번째 동작을 이어갈 텐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할 때 직접 이렇게 기모양을 하고 표현한 적 있죠. 토끼를.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가사의 의미를 하나하나 그림 그리듯이 손 동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울 거는 우리가 퍼리셔스라는 진주 조개라는 곡을 할 건데요. 우선 노래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무슨 내용인지. 바닷가에서 이렇게 밀려와요. 파도가 밀려오는데 거기에 진주 조개들이 해안가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잡아야죠. 태양에 그것들이 반짝반짝거리죠. 그걸 보는데 그 숫자보다 난 널 더 많이 살아. 이런 내용이에요. 핸드모션 할 건데요. 조개를 표현할 거예요. 조개. 반대쪽 한 번 더. 반대쪽 조개. 그다음에 오션 바다를 표현할 때 그냥 파도를 연상하게. 위에서 밑으로. 그렇죠. 반대로 한 번 더 하죠. 그다음에 태양. 여기서부터 크게 위쪽으로 크게 그립니다. 태양. 에너지가 느껴지게. 그다음에 해안가를 표현할 텐데 그냥 오른쪽 반대. 그다음에 왼쪽 표현하면 돼요.
그다음에 내가 그걸 볼 때 눈에다가 손을 대고 볼 때 반대 눈. 네, 눈에 내가 볼 때 내 마음이 말한대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한대요. 너무 예쁘죠? 모든 조개들보다 더 둥글게 하고 오른손 가슴에 왼손 가슴에 조개를 만들고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오늘 암 경험자 가운데서 두 분이 옷을 갈아입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계셨거든요. 같이 모시겠습니다. 네. 예. 옷 입으시니까 기분 좋으시죠? 예. 아동이 됐어요. 선생님의 노래에 맞춰서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해보고 그다음에 실제 음악을 한번 들려보도록 할게요. 핸드모션만 우선 해볼게요. Pollution 한 번 더. From the ocean 파도 Shining in the sun 태양 Covering the shore 해안가 그리면 되겠죠. When I see them 내가 볼 때 반대 My heart tells me that I love you More than all the little pollution 조개 그리고 쭉 앞에 손을 주면 됩니다. 잘하셨죠? 아, 조개, 바다, 태양, 해변. 오케이. 그러면 손과 발을 동시에 해볼게요. 야,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손에서 오른쪽 투 스텝. 오른쪽 한 번 더. 반대. 그다음에 파도 원, 투 스텝 원. 제자리에서 헬라하면서 태양. 2, 3 해안가 태양 2, 3 해안가 1, 2, 3 내가 볼 때 우회해 우회해 아 이거 어렵다. 이게 어렵다. 아 이거 어렵다. 이게 어렵다. 아 이거 어렵다. 이게 어렵다. 다시 한번 우회 시작 우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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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말한대 사랑한다고 뭐든 오른쪽 한 번 더 카홀로 하고 제자리에서 골반 움직입니다. 같이 쭉 전체적으로 볼 때 두 사람이 참 눈에 띄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네. 김인석 씨 네, 그리고 우리 이모 씨 한번 나와주시죠. 준비됐어. 네, 음악 주세요. 명예를 선생님 나가. 선생님 나가. 조개. 다시 한번 조개. 그다음에 바다. 그쵸? 오, 잘한다. 그다음에 태양. 어머. 해안가. 볼 때 우회해. 우회해. 내 마음 우회해. 우회해. 모든 조개들보다 더. 자, 모아주고 골반 움직이고. 오, 우후. 조개. 반대. 파도. 다시 한번 태양. 원, 투, 제일 잘 어울려. 쓰리. 해안가. 원, 투, 쓰리. 내가 볼 때 우회해. 우회해. 그다음에 내 마음 원. 입 말한대요. 사랑한다고. 그다음에 원, 투. 조개, 조개, 조개. 아이고. 파도, 파도. 아이고. 태양, 원. 헬라 하면서 해안가, 원, 투, 쓰리. 야, 우회해, 볼 때. 우회해, 우회해, 우회해. 내 마음. 우회해. 잘 따라 하시는 거죠? 원, 투, 쓰리. 제자리에서 원, 투, 빰. 우후. 이해가 문제네. When I see them, my heart tells me that I love you more than all those little pearly shells, pearly shells. 일단 두 분 어떠세요? 힘들어요? 운동 되는 거죠? 네. 기분은 어떠세요? 기분 좋아요. 아, 즐거워요. 네. 이걸 지금 이 옷 입은 느낌을 좀 동작으로 표현한다. 그냥 막춤? 예, 막춤. 예. 예.
빛나는 두 분이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블락댄스 아까 처음 꽂았을 때 분위기하고는 다르게 피곤하시군요. 아니 근데 몸만 힘든 게 아니고요. 머리를 계속 써야 돼요. 맞아요. 제가 볼 땐 뇌에도 자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동작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아니 근데 이게 전신이 다 쓰는 것 같고요. 어깨도 그죠? 이게 척추를 세우는 게 너무 좋으네요. 그 암 경험자가 아니라도 저희 같이 꼬부라지는 사람한테 너무 좋은데요.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거 시키면요 파인애플도 좀 주는 거예요. 그래. 보기보다 꽤 운동이 되죠? 네, 맞습니다. 이 훌라 댄스가 테니스나 농구와 아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운동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심장 수술을 한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이 훌라 댄스를 추게 한 다음에 운동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앉아서 휴식할 때 에너지 소모량을 1MET라고 하는데요. 농구 경기의 경우에는 평균 6.0 MET 정도고 테니스 경기는 7.0 MET인데 이 훌라 댄스를 했을 때의 운동량이 6.6이었어요. 6.6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보기와는 달리 에너지 소모량도 많고 전신 운동이 되는 진짜.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잠깐 움직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주 즐겁게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댄스. 네, 저도 암 경험자분들께서 추는 거를 몇 번 뵙긴 했는데 특히 주의 깊게 본 것은 척추를 피는 펴는 자세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전신에 좋고 암 환자들의 정신 건강 또 육체적인 것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좀 주의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까요? 척추를 많이 이동하거나 상체를 움직이거나 그리고 다리나 골반을 심하게 움직이면 몸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거의 기본 자세를 유지하면서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네. 평상시에 그 암을 또 이겨내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 네, 예, 네. 힘이 되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미소도 밝아지고 정말 마음에 힘도 되고 그다음에 건강해지는 걸 직접 목격했으니까 용기를 내고 바깥으로 나와서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네. 이렇게 좀 약간 웃길 수 있잖아요. 혼자서 집에서 한번 네? 오늘 수잔 몸신과 함께한 아주 즐거운 훌라 댄스였어요. 고맙습니다. 진짜 재밌네. 네, 오늘 저희 나는 몸신이다는 특집으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암 치료 완치 이후에도 암 경험자들은 또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좀 강조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주실까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암 경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런 것이 생활 습관에 의해서 잘 조절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모두 건강히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암 경험자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여름 너무너무 정말 더워서 리셋을 해주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섭취하라. 식물 영양소, 즉 파이토 케미칼입니다. 제대로 섭취하고 있는 사람은 6.7%, 10명 중에 9명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면역력도 높이고 항암의 기능을 가지고 항염증 작용, 해독의 기능이 있는데요. 파이토케미칼 식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챙겨 먹는 거 아니에요? 입에 그냥 하나 우정우정 씹어 먹으면 안 돼요?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영양소 흡수에 초점을 둔 만큼 주스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마시면 안 되나요 그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는 한꺼번에 먹기가 좀 아깝네. 오늘 권장량 반 먹었어요. 오, 환해졌어요.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